evolved when food wasn't so easily available. So we didn't really have systems put in place to stop us eating.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던 걸까요? 또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진화의 비밀에서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찰스 다윈. 다윈은 생물의 오랜 관찰을 통해 자연 선택설을 이야기하며 진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자연 선택설은 예측 가능하며 합리적인 과학과는 달랐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현명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다름 아닌 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The environment is always changing, and so if you can follow those changes, right? If you have enough variation in your population so you can follow those changes, then you'll be more likely to survive. 꼭 강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약한 친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살아남은 자가 결국은 어떤 자냐 하면 가장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오랜 세월 진화를 거듭해 환경에 잘 적응한 인간.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뇌를 갖고 있기에 인간은 진화상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 어떤 영장류보다 눈부신 문명을 만들어냈기에 인간만큼은 완벽한 상태로 진화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의대 해부학 수업 시간, 우리 몸의 진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 안 부분에 대해서도 해부 심표에 앞서서 여러분 시신에 대해서 다 같이 몽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염. 기증자에 대해 예를 갖추는 시간이자 예비 의사로서의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 흐릅니다. 드디어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 환경에 맞게 진화해왔던 인간의 몸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장기와 뼈, 신경 조직이 유기적으로 구성돼 놀랍도록 신비로운 인체. 그런데 실상은 오류와 문제점 투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목에 똑같은 게 걸리거나 또는 과자를 먹다가 목에 과자가 걸려가지고 가끔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식도하고 기도의 위치가 해부학적으로 좀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와 식도의 설계상 문제는 무엇일까? 입을 통해 음식물이 들어오는 식도, 그리고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는 기도의 위치가 앞뒤로 엇갈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는 합니다. 음식물이나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조절해주는 기관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구조물로는? 오류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후두개라는 장치를 둬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후두개에 오작동이 있는 거죠. 진화랑이 꼭 가장 완벽한 형태로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분만실. 산모의 출산이 임박해 보입니다. 자연 분만을 준비하는 의료진의 손놀림도 분주해 보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출산의 고통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면 의뢰에 거쳐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이 머리는 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일 큰 부분이고요. 또 산모의 산도는 굉장히 좁고 이렇게 굴곡이 돼 있거든요. 그 머리가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나오는 과정은 굉장히 마찰도 강하고 저항도 강하기 때문에 산모도 고통이 심하고 아이도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는 머리에 손상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2002년 조선시대 여성의 미라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미라는 세계 유일의 모자 미라, 즉 뱃속에 태아가 있는 미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한겸 교수는 미라를 부검해 직접적인 사인을 밝혀냈습니다. 미라는 분만 중 사망했고 사망 당시 몸 안의 상황을 CT와 MRI 영상으로 재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산모도 태아도 엄청난 산통 끝에 사망한 거죠. 분만 중에 사망한 산모와 어린애 그 상태가 미라된 상태거든요. 근데 분만도 분만 제2기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2기는 아기의 머리가 산도를 거의 빠져나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5분만 더 견뎠으면은 애가 태어났을 거예요. 좁은 산도와 아이의 커다란 머리로 인해 자궁이 파열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겨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겁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올려주기 좀 할게요. 바로 대드릴게요. 엄마한테. 너무 예뻐요.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좁은 산도는 넓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인간에겐 생존에 더 유리했는데 말입니다. だから進化っていうのはよく言われることはデザイナーがデザインするんではなくて修理屋であると修理をしているだから具合の悪いところを修理してそして環境に合わせて生き残ってきたわけです 완벽한 적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획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저 정말 오랜 시행착오를 겪어서 조금씩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약간 땜질하고 약간 고치고 조금씩 나아지고 또 때로는 환경이 바뀌면 나아졌는 줄 알았는데 또 좀 나빠졌다가 그래서 약간의 진보와 후퇴를 거듭하면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 그럴듯하게 적절하게 적응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진화라는 것은 수십, 아니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조금씩 수정되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진화의 시계추가 너무 느리다는 것, 이 진화의 비밀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주. 미국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입니다. 풀 한 포기 키우기 힘든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이라 여기기 쉽지만 미국에서 인디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바로 피마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이라지만 현대 미국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계심이 많아 말 한번 건네보기가 힘듭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식료품점 앞. 이곳에서 잠시 피마 인디언들을 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9은 모두 체구가 큽니다.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비만입니다. 한때 가장 날씬한 민족으로 꼽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랜 시간을 머물다 어렵게 한 피마 인디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 역시 심각한 비만이었는데요.
저녁거리를 사러 왔다는 그녀는 장보기를 마친 뒤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곳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녀의 집입니다. 남편도 비만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그녀는 피마 인디언들의 옛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We were farmers, so my grandfather planted a lot of corn, watermelons, squash, beans. 직접 재배한 곡물에 고기를 먹었는데 요즘처럼 마트에서 고기를 사는 일은 없었답니다. 사냥을 해서 고기를 구했던 겁니다. My grandmother and my grandfather used to my grandfather used to like to hunt. You know, we go for rabbits and birds and stuff like that. Instead of just going to the store, get what you need and come home. 그런데 농사와 사냥을 그만두면서 비극적인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Then this is my grandmother when she was younger, and this is how she looked like when she passed away. I think she was 72. What? And my grandfather, he had diabetes, but he died of a heart attack. My father, my grandmother, my father, my grandmother, and my grandfather have been diagnosed. They were all had diabetes. 앨리스의 가족들은 모두 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앓다 각종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이는 앨리스 그녀뿐입니다. And then get mad because he has to poke his fingers. You know, get mad saying that it hurt it too much to poke his fingers. If you have diabetes, you're gonna die. There's nothing you can do for it. You're just gonna die. And to me, my dad was everything. 그러나 비극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This is actually my metformin. It's twice a day, morning and the evening.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피마 인디언들이 당뇨병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I think because it's so common now that it's just accepted and it's not as big of a shock to anybody to actually find out or know that they're diabetic. They're like, oh yeah, well, you know, nowadays everybody's diabetic, so it's no big deal. 피마 인디언들은 19세기 후반까지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백인 이주자들로부터 내몰려 보호구역에서 정보 보조금으로 생활하게 됐죠. 그러다 고칼로리 인스턴트 식품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전체 인구의 80%가 비만, 60%가 당뇨라는 무서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겨우 100년 만에 한 종족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Pima Indians who live south of the border in Mexico, they're related Pima Indians. They have a low rate of diabetes, whereas the Pima Indians in Arizona have higher rates of diabetes because they're more exposed to the higher caloric food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example. 같은 민족이지만 멕시코 피마 인디언과는 다른 운명에 있는 앨리스. 그녀는 이제 그동안 먹었던 고열량의 미국식 패스트푸드를 버리고 전통 피마식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래된 기억 속의 피마 전통 음식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Corn on the cob, ribs, and lettuce and tomato salad. Is that more or less like for balanced meal or for like traditional or like modern? Modern balanced. I'm trying to be modern balanced. Try to
make it where it tastes good and where it's a little bit healthier than fast food. You know, my choices really aren't that good at times of what I choose to cook, but at least I'm trying. 이것이 가족을 모두 잃은 아픔 끝에 알게 된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런데 피마 인디언들이 겪고 있는 비극의 원인은 급격한 음식 환경의 변화, 단지 그것뿐일까요?